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계속되면서 갈등의 골 또한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싸움으로 시작된 사건이 이제 감정싸움, 여기에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침묵을 지키던 김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과 편지라고는 하는데 이 편지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 기자, 김현 의원이 또 이번에는 문자에 이어서 사과로 또 동료 의원, 이 편지로 예. 동료 의원한테. 예, 어제 한 A4 2장 정도의 편지를 각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보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 내용,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 그 안산을 못 가겠다고 하길래 대리기사가 그래서 대화를 나눴고 왜 국회의원이 맞냐고 물어서 명함을 줬고 그리고 자기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 왜 명함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이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건이 저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못했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유가족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하고 그동안 해명. 그런데 이제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 내용이 나는 별로 연관이 없다. 이 내용이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뭐 죄송하고 사과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찰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한 겁니다. 그대로. 편지로 반복한 거군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그냥 두 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경찰은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금 10월 3일 날 조사한다는데 아마도 피의자로 조사하는 걸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제 유족들이 남부지검에다 고소를 했잖아요. 피해자로. 네. 그렇게 되면 경찰이 결국은 이제 남부지검에서 경찰로 내려보내게 되면 사건을 싫어도 피의자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곧 사실관계는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뭐 경찰을 추가할 수가 없더라도 이미 사실관계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김현 의원 본인 자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현 의원 지난번에 출두할 때 나와서 첫 일성 그게 나는 반말하지 않았다. 나는 폭행 장면 못 봤다. 이거거든요. 네. 그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나온 첫 발언이란 말이죠. 그 발언은 이번 편지도 계속됐잖아요. 네. 어떤 조사가 되든지 간에 기소가 되든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 받더라도 저는 김현 의원은 그 발언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끝까지. 나는 정말 안 했는데 저기서 나를 이렇게 몰아간다. 세월호 특별법 내가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 나를 꺾기 위함이다. 뭐 공안검찰이다. 뭐 정치, 뭐 사법의 정치와도 이 얘기 하겠죠. 그게 아마 김현 의원의 스탠스일 거예요. 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문자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도 나중에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일단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본인이 어떠한 이 사건의 단서가 된 행동이랄지 폭행하게 된 경위랄지 그런 거에 이제 본인의 어떠한 뭐 잘못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문구에 보면 유가족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가족 쪽에서 어떤 안전하게 귀가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폭행에 대한 본질이랄지 그런 것은 좀 피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또 물론 뭐 새정치연합은 뭐 강경파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강경파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뭐 아마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편지 내용 자체가 뭐 국회의원들한테 돌렸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 뭐 압박을 가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렇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뭐 피의자로서 일단 대리기사 이 씨가 뭐 고소했지 않습니까? 또 검찰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도 뭐 나왔지만 검찰에 고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좀 정당한,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 하는 것이죠. 경찰의 처음 수사가 좀 부실하다는 좀 그런 평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찰에서 이걸 하게 되면 또 고소를 하게 되면 만약 검찰에서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무혐의도 할 수 있고 또 기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무혐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리기사 측면에서.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무혐의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재정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만약 입건을 않는다고 하면 그건
대리기사 측에서는 전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인터뷰 내에서 봤습니다만은 경찰에서는 이렇게 모욕죄냐, 업무방해냐, 뭐 불법 체포 감금이냐 그런 쪽에 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예.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폭행이냐 아니면 김현 의원이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또 여기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예. 사실 네. 업무방해나 뭐 모욕죄나 뭐 그런 거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경찰에서 이제 그런 거에 의도를 두고 자꾸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네. 경찰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한 거고요. 아하. 또 안행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에 비해서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좀 더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유가족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 기자, 이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 5명 가운데 3명이 구속영장이 어제 신청이 됐어요. 나머지 2분은 한 분은 뭐 무혐의가 됐고 한 분은 영장이 이제 신청 안 됐는데 영장을 왜 신청한 거예요? 어제 이게 폭행 사건으로 지금 일부는 어제 영등포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CCTV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폭행이 일방 폭행 아니다, 쌍방 폭행이다, 나도 맞았다, 그리고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다고 죄질이 합니다. 나쁘다. 예,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경찰에서도 아직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사가 안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면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좀 수사가 앞으로 조금 불가피할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경찰서에서는 지금 한 상태거든요. 예. 원래 불구속 수사가 대체로 원칙이잖아요, 요즘에요. 형사소송법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구속을 신청을 했다. 이거는 뭐 권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죄질도 나쁘다. 결국 거짓말을 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구속 사유가 많죠, 사실은. 저는 예. 개인적으로 구속이 많다고 보고, 왜냐하면 죄명 자체가 폭력법적 공동상해입니다. 네. 중해요. 피해자 전치 사주 나왔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 성범죄 마찬가지고 폭력범죄 마찬가지고 재산범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거든요. 예. 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가장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뭐냐면 얼마 전에 유족 중에 2사람이 찾아갔어요. 병원에 사과하겠다고. 예.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합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왔으면 별 문제가 없죠. 예. 근데 가서 대리기사 말에 빌리면 사건 정황을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피해자가 있는 중범죄, 네. 거기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피해자에게 어떤 진술 번복을 강요한다든지, 예. 뭐 종용을 한다든지, 회유를 한다든지, 물론 뭐 유족과 쪽에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가서 뭐 사건 정황을 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회유나 그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아직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괘씸하게 볼 여지들이 그리고 있다는 뭐 수사기관 거잖아요. 입장에서 저거를 내가 풀어주게 놔두게 되면 계속 유가족 그 피해자와 접촉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구속이 맞는 거죠. 더군다나 일부는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백히 CCTV 명 상황이 빼고는. 드러났는데. 그렇죠. 그 사실 그 한 명 자백한 분도 김병건 위원장인데 김병건 위원장은 사실 뭐 지금 자백을 했어요. 근데 과정을 보면 처음에 부인했단 말이죠. 예. 탈 맞았는데요. 근데 CCTV 보니까 혼자 자빠졌어. 어. 그 본인이 때렸어. 자백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에서 봤을 때도 뭐 결국 자백은 했지만 죄질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경찰은 그건 CCTV랑 맞아요. 증거자료 다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구속영장 아니, 신청했다는 그럼요. 건. 지금 CCTV 나와 있고 지금 온 종편에 나와 있는 화면만 취합해도 충분히 그 혐의가 나올 텐데 저는 구속이 맞다고 봐요. 지금 CCTV와 목격자가 라는 어떤 핵심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을 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또 괘씸한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유가족들의 변호사가 그렇게 조력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로 그 대리기사하고 행인들만 또 경찰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유가족하고 실제로 이 폭행의 가해자로 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사이 시간 틈이 굉장히 있어요. 또 출소할 때까지 시간 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 변호사의 조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 CCTV가 이제 그 종편이랄지 아니면 방송에서 보는 거 가지고 이제 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김현 의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명이 이제 구타하는 걸 보여요. 그렇지만 아마 처음에 막 쌍방폭행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걸 보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아, 그래서 쌍방폭행으로 계속. 그다음에 이제 경찰 대처 사실 전치 한 4주 정도 나고 네. 또 뭐 전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과가 없고 또 그렇다 한다면 사안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에 관해서도 보자고 한다면 이미 증거는 다 나와 있어요. 예. 더 이상 새로운 증거가 없고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증거 인멸할 우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또 도주의 염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맞지만 예. 약간의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을 하고 약간 원래의 방향과 다르게 몰아간다는 그러한 경찰의 느낌이 받을 수 있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이걸 3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으로 만약에 보여야 됩니다. 변호사님이 이 사건 만졌으면 절대로 이렇게 조언을 안 하셨을 건가요? 일단 CCTV가 있다고 한다면요. 일단 처벌을 당연히 받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죄송하다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인정하고 네. 용서를 네. 빌어야죠. 김 변호사님, 김현 의원 구속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회기 중인데 구속 안 되잖아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만약 뭐 그렇긴 하지만 바로 만약에 그때 폭행한 걸 누가 봐서 바로 현행범 체포했으면 가능하죠. 불체포 특권 현행범일 때는 적용이 안 되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48시간 지나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또 뭐 물거품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네. 평범한 일반인이면 저는 그것도 구속사유 충분하다고 보죠. 그래요? 왜요? 만약에 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그런데 끝까지 부인한다. 모든 사실관계 자체를.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인이 아니라 내가 반말한 거는 맞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말한 거는 맞고 내가 폭행 받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놔뒀어. 근데 그게 무슨 죄야? 법리적으로 아무 죄가 아니야 라고 나오는 얘기는 틀려지지만 예. 사실관계, 이 팩트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사실은 수사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김현 의원이 일반인이라면 저는 구속사유 충분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어차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의원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수사기관에서 저는 영장을 치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지금 이제 수사기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건데 글쎄 지금 어제 남부지검에 월요일날 고소를 했거든요. 그걸 남부지검 지금 직수를 하는지 아니면은 영등포에서 내려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내려보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부지검에서 직수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직수가 뭐예요? 직접 수사하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이미 영등포 경찰서 기가 꺾였어요. 우리 검사님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과 피의자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초장에 영등포 경찰서는 김현희한테 기가 꺾였기 때문에 저 수사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더구나 안행위원이잖아요. 어찌됐건. 어찌됐건 김현희 의원 뭐 국정감사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행위원 유지하실 것 같고 편지도 보냈으니까 국회 그 동료 의원들한테 혹시 법사위로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은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설사 김현 의원이 어떠한 이 폭행에 있어서 그 폭행에 어떤 가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경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안이요. 단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어떤 가담 정도 경미하고 뭐 행위 분담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설사 가사 폭행의 어떤 공범으로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좀 구속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이 김현 의원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이제 또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또 전날에 기습 출석하는 거 아닌가. 이분이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눈치와 뭐 이런 걸 잘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내보낸 이 편지의 내용도 그거거든요. 이제 폭행의 단축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으면 가벼워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으면은 이제 공모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례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명함을 이제 주는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이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건데 이걸 변명하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 이제 검찰이 이제 고발을 당해서 3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하루 일찍 나오는 거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틀 일찍 나오려나? 그 여러 가지 좀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김현 측을 변호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좀 하루 일찍 아니면은 조금 설마 더 오늘?
그런 가능성도 사실 예. 아니면은 국회가 이렇게 열리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걸 피하든지 이 시점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3일에 나오면서 또 다른 입장을 좀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현 의원 측근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 명함을 뺏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말싸움 왜 늦어지냐 왜 안산 못 가겠다 사실 김현 의원은 뭐 대리기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냥 어차피 이 사람들 그렇죠. 데려다 주려고 하는 기사분이 상황이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입장을 지금도 조금은 정리하고 근데 다 말하면은 약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일까지는 조금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번에는 기습 출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난번에 기습 출사해가지고 호되게 여론에서 비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정식 출두를 하면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밝힐 카메라 거라는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폭행 사건에서 사실 김현 의원의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하냐면 일단 김현 의원과 유족과는 그런 폭행 사건 또 김현 의원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이 굉장히 여론의 대두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포커스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좀 훼손됐었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분이 동력을 상실했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근데 어떻게 보면 세월호 특별법의 어떤 출구를 마련해주는 순기능도 있는 그렇죠. 역설적으로. 또 한 가지 뭐냐면 순교자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실 김현 의원이 비례대표면서 가장 강성파로 지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현 의원이 이렇게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이 강성파들의 목소리가 수면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문희상 대표나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협상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협상을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 2차 재협상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2차 협상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박영선 대표가 사실 재협상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현 의원의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김현 의원 질문하면 기자들 질문에 좀 껄끄러워하고 좀 도망가려고 그런다면서요.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최고위원 회의나 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계속 그 얘기는 지금 전국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냐. 뭐 문재인 의원이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질문을 하는 족족 그냥 그것은 지금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경파들이 조금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안행위를 나가는 것은 물론 김현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항상 이제 부딪혀온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두 분은 정말 어떻게 같은 당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싸우셔. 강경파들끼리는 이렇게 약간의 그 다툼에 이제 이것이 뭐 너무나 이제 민심하고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뭐 안행위에서 빼라 출당시켜라 이런 요구가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른 척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혀 이 같은 계파의 수장마저도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김태현 변호사, 권세준 월간조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